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하를 띈 연속적인 물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우리 전기장을 구하느냐 하는 경우에 그 중에서 우리 이렇게 고리인 경우, 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었죠. 그러면 꼭 이 링이 다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럼 링이 전부 다 있으면, 고리가 다 있으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중심에서는 전기장이 0이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게 서로 똑같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기장을 주니까 서로 상쇄가 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일부만 있으면, 원호의 일부만 있으면 절연된 물체, 플라스틱 막대가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Q야. 전체가 120도예요. 그때 이 원점에서 작용하는 원점의 전기장은 좌표축을 어떻게 잡는지,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지? 제일 처음에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스럽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냐? 좌표축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좌표는 아무데나 잡으면 되지. 그렇지만 마음대로 잡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죠. 마음대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으니까 계산하기 제일 쉬운 좌표축을 잡아야죠. 그죠? 계산하기 제일 쉬운 좌표축을 잡는데, 계산하기 제일 쉬운 좌표축은 어떻게 잡냐? 그 시스템의 대칭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지금 잡은 게 요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X축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똑같이 보이는 거. 다시 말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대칭성 있는 개를 이렇게 잡으면 뭐가 좋냐면 지금 본 것처럼 여기서 한쪽에 X축 양의 Y축 부분, 요 일사분면에서 세타인 부분, 요게 DS. 아래로 세타인 부분 DS. 요게 작용하는 만드는 전기장을 보면 요게 음의 전하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향이고, 이렇게. 그럼 요거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리하고, 요것도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리하면 Y축 성분이 서로 상쇄가 돼서 X축 성분만 남을 거라 이거죠. 근데 그런 거는 꼭 요 특정한 게 아니라 요 세타가 0에서부터 어디 임의의 각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점에 있는 점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항상 더하면 Y 방향이 상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Y 방향이 항상 상쇄돼. 그러면 다 더하면 전기장은 이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칭성에 따라서 그렇죠. 대칭성에 따라서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이상하게 잡으면은 대칭성을 보기 어려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X축에 대해서 뒤집는 거에 대해서 이 개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축 방향이 아니라 Y 성분이 조금이라도 다 합했더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뒤집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똑같은 전하분포에서 전기장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X축에 대해서 뒤집는 거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은 X축 방향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산할 거는 이렇게 임의의 세타인 곳에서 여기에서 생기는 전기장을 계산한 다음에 요거에 X성분만 다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 60도라고 했지만 우리 그냥 이거를 알파라고 해. 그러니까 임의의 각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좋아. 우리 이게 곤란한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균일하게 돼 있으면은 전체가 마이너스 Q니까 선전하 밀도를 도입하면 좋은데, 람다가 그럼 전체 전하를 전체 길이 호의 길인데 알파를 라디안으로 쓰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중심 각도죠. 2배 알파. 다음과 같은 양을 쓰면
여기에 해당되는 dq는 뭐야? 람다 ds. 이렇게 쓸 수 있죠. 좋았어. 그러면 요게 만드는 거에 dex는 x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거리가 r. 그럼 r 제곱분의 1의 람다 dq ds. 근데 r은 고정이 돼 있죠? 아니 더 써야지. x 성분이잖아. 코사인 테타죠? 여기다 코사인 테타를 곱해야 돼. 근데 코사인 테타를 ds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상한데? 한번 써보자. 코사인 테타가 어떻게 되나? 코사인 테타는 코사인 테타가 다음 같이 주고 ds가 이걸 바꿔야지. ds는 요 각도를 요 사이 각도를 d 세타라고 하면 r d 테타네. r d 테타가 나오는 건 알죠? 반지름에다가 테타가 뭐지? 라디안으로 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람다 r d 테타 r 제곱 코사인 테타. 좋았어.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약분이 되고 그 E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알파부터 세타가 알파까지 d 세타 4파이 엡실론 0 r분의 람다의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사인 테타인가? 마이너스 사인 테타인가? 뭐죠? 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주면 마이너스니까 2배가 될 테고 람다 2파이 엡실론 0 r 뭐야? 사인 알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우리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네. 이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가만히 있어보자. 알파가 파이면 원호죠. 그죠? 그러니까 원이지. 원의 중심에서는 전기장이 0이죠. 알파에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좋았어. 그러면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나? 지금 했으니까 됐지. 이걸 내가 그렇지. 이 문제는 점전화 라지 Q가 R만큼 떨어진 곳의 점에서의 전기장.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반지름이 R인 원호가 있는데 전체 각도가 세타야. 중심각이. 근데 우리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요 원호에 의해서 생긴 요 전기장이 파티클 점전화했을 때의 전기장의 반이 되더라. 그때 요 세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쉽지 뭐. 첫 번째 그러면 이 점전화인 걸 계산하면 되죠. 점전화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잘 아는 R 제곱분의 Q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우리 아까 했잖아.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기서 아까는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가 아니라 여기는 2분의 세타네. 알파 대신. 여기다 2분의 세타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잘못 썼어. 우리 람다는 도입한 양이니까 다시 이걸 써야지. 그죠? 마이너스 Q 4파이 엡실론 0 이것도 R이지. 스몰 R이죠. 스몰 R. R 제곱 알파분의 사인 알파야.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이러고 나서 보니 또 다른
아까는 이렇게 동그란 원인 경우에 중간에서의 중심에서 전기장을 받지만 알파가 0에 접근하면 0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점전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파가 0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다 수학 2에서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1이죠. 그죠? 1이니까 바로 그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 나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답을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크기만 보니까 4파이 에플silon 제로 r 제곱분의 이거 이제 q니까 q 테타분의 사인 테타. 요거의 반이 돼야 된다는데 반이 된다는 건 가만 있어 보자. 이게 사인 테타가 잠깐 이게 사인 테타로 써야 되나? 2분의 세타로 써야지. 그죠? 여기 나오는 건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세타. 그러면은 요게 같으니까 요거의 반이 되려면 요거의 반. 그럼 사인 세타 2가 2분의 세타의 반, 4분의 세타.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아우, 문제가 복잡한데. 근데 이거는 물론 그냥은 풀지 못하고 뭐 그래프를 써서 풀거나 해서 하면 되는데 그 값은 뭐 여러분들이 적절히 이제 계산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선전화가 무한히 펼쳐진 경우 여기서부터 R만큼 물론 선전화 무한히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전화는 무한할 테니까 우리 선전화 밀도가 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직선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정해야죠? 고등학교 때 수학 때 안 배웠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지? 과감하게 답을 해볼 사람?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하지? 응? 선을 그라고? 수선을 그어? 수선을 그으면 되죠. 그렇게 수선을 그어서 요 길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를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제일 가까우려면 수선을 긋는 게 이게 제일 가깝죠. 이건 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R. 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을 계산해라.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교훈은 중첩의 원리를 쓰니까 연속적인 분포는 잘게 잘라.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잘게 잘라. 그래서 x만큼 떨어진 곳에 dx. 그럼 이게 지금 내가 편의상 전기장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이게 음수일 때를 그린 거죠. 음의 전화일 경우를 뭐 양의 전화면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전부 다 더해야 되는데 방향이 변하잖아. 이게 x가 멀어질수록 방향이 변하면 더하기 어려울 텐데 여기도 대칭성이 있죠. 뭐죠?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뒤집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이렇게 바꾸는 거에서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전기장은 어떻게 해요? 요 성분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임의의 성분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전기장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걔가 변하지 않았는데 전기장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어야만 돼요. 혹은 좀 더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있으면 요걸 대칭으로
마이너스 x에 있는 부분이 잡아당기는 전기장은 이쪽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요거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무한히 긴 선전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전하의 수직인 방향, 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요거에 생긴 전기장 D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를 R이라고 하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요 DQ는 람다에다가 DX를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람다를 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R제곱. 왜? 지금 우리 요거를 이쪽을 Y 방향이라고 하면 Y 성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근데 X에 대한 적분하고 코사인 테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R분의 라지 R이죠. R분의 라지 R이. X, DX인데 없네. R을 우리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R을 X로 스몰 R을 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람다 R 4파 엡실론 0 R 제곱이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니까 이건 R의 3승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R 제곱 플러스 X 제곱에 뭐야? 2분의 3승? dx. 이건가? R분의 코사인 테타가, 코사인 테타를 계산해야 되나? 사인 테타를 계산해야 되나? 코사인 테타를 계산해야 되죠?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데?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럼 이거를 하면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계산하기가 어렵나? 어렵진 않은데 어렵다.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2y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되죠. 근데 x에 의존하는 양이 x제곱에만 의존하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네. 짝 함수네. 이분 펑션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로 하는 거는 2배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거를 미분하는 거를 적분하는 거를 우리 많이 하지만 못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 x를 r 탄젠트 세타로 놔. 그죠? 그럼 dx는 r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기술인가? 난 그렇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 넣는다. 그러면 이게 세타는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r 시컨트 스퀘어 세타 d 세타. 이건 뭐야? r 3승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스퀘어 세타니까 시컨트 3승 세타. 지금 내가 하는 거 다 이해해요? 이 적분하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요게 뭐냐? 시컨트 세타분의 1이죠? 시컨트 세타가 코사인 테타분의 1인가? 사인 테타분의 1인가? 코사인 테타분의 1이죠? 그 역수니까 코사인 테타야. 그럼 이게 r 제곱이니까 람다 2파이 엡실론 0 r 코사인 테타.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되죠. 코사인 테타는 적분하기 쉬워. 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 적분하면, 사인 테타 적분했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그러니까 이건 1이죠. 람다 2파이 엡실론 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요거는 그래서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냐?
점전화일 경우에는 r제곱분의 1. 1차원으로 무한히 길면 r분의 1. 그 2차원으로 되면 좀 이따 보겠지만 r에 의존하지 않는 아주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성질을 볼 수 있게 된대. 오케이. 이게 판이 이상했네.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 대준된 고리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대준된 원판. 전체 전하가 Q 혹은 균일한 전하 밀도, 표면 전하 밀도 우리가 뭘로 쓰기로 했냐면 시그마로 쓰기로 했죠. 이 경우 물론 딴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대칭성이 가장 많은 C축. 그래서 C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 연속된 전하의 분포는 잘게 나눠. 이상하게 나누면 적분하기가 더럽게 복잡한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요 고리에 대해서 했잖아. 고리인 경우 요 고리가 여기에다 주는 전기장을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거 잘게 나누는데 무식하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고리로 나눠요. 이렇게 고리로 나누면 요 고리가 만드는 전기장, 요 고리가 만드는 전기장 이걸 쭉 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전부 다 전기장이 향하는 방향이 C방향이에요. 그냥 방향은 걱정하지 않고 C방향이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참고로 G만큼 떨어질 때 전기장이 자연과 같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저기에 맞춰서 이제 쓰면 되지. D2는 이제는 요게 아까 고리 하나 있을 때인데 요 고리라는 게 뭐냐? 반지름이 R, 두께가 TR인 판. 그거의 전기장은 Q가 어떻게 되나? Q를 써야 되는데 Q는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노란 부분으로 칠한 요거의 면적을 곱하면 되지. 면적을 계산하면 되죠. 이거 면적이 얼마죠? 면적이 얼마긴? 파이 R 플러스 DR의 제곱에서 안에 있는 거를 빼면 되죠. 자, 그럼 이건 2파이 R 첫 번째 건 없어지고 두 번째 2파이 R DR 그 다음에 DR 제곱인 거는 DR이 굉장히 작으면 DR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으니까 1차항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가만히 있어. 1학기 때 이런 거 안 했나? 안 했으면 이거 요 면적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 회전관성 배울 때 1학기 때 할 때 그런 거 안 했나? 어떻게 하죠? 이걸 뚝 자르고 쭉 피면 직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의 가로는 DR, 세로는 2파이 R이죠. 2파이 R DR이에요. 그럴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물어볼 질문이 있죠. 사과를 껍질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잘 깎으면요. 깎으면 이런 띠 이렇게 되는데 쭉 피면 사과 껍질이 피면 이쪽은 쭈그러들고 이쪽은 늘어나는데 변형이 생기는데 정말 그렇게 펴도 똑같습니까? 변형이 생기죠, 당연히. 근데 DR이 무지 작으면 그 변형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런 거는 뚝 잘라서 쭉 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저거 전하를 계산하려다가 전하를 그러면은 시그마에다가 2파이 R DR 좋았어. 4파이 엡실론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 가만히 있어요. 거리가 어떻게 되나? 이거 쓰면 되잖아. 근데 거리가 지금은 R 이게 아니라 이게 R이니까 C 제곱 플러스 R 제곱에 2분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C가 빠졌네. C 다음과 같이 이걸 여러 개 간단히 쓰면 여기 2파이가 있으니까
2 epsilon 0 시그마 g r dr c 제곱 플러스 r 제곱의 2분의 3승. 적분하면 되죠. 2는 시그마 g 2배 epsilon 0 제로부터 라지 r까지 더하면 되니까 r dr r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이거 적분하면 되죠. 그럼 또 gr을 g 곱하기 탄젠스 세타로 놓고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래도 되지만 여기 분자에 r이 있으면 쉽죠. 그럼 이거를 미분한 거야. r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미분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요걸 미분하면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해야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위에 r이 있으면 적분하기 쉬워. 앞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r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부호가 없으니 부호 대신에 이거 바꿔서 쓰면 되지. 그러면 시그마 c 2배 epsilon 0 0일 때는 얼마야? c분의 1 빼기 스퀘어 루트 r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래서 여기 있는 c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c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더럽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극한을 취해보면 되죠. c가 무지 크면 안 좋은 표현이에요. c가 뭐에 비해서 차원이 없는 수가 커야 되니까 c가 라지 r에 비해서 무지 크면 c가 r에 대해서 무지 크면 r을 무시하면 되네. 그럼 이게 g야. g분의 1이야. g분의 c 1이야. 0이네.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죠. 무지 클 때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미적분학을 배웠나? 캘큘러스를 다른 과목에서 들어요? 테일러 전개라는 거 들어봤어요? x가 0 근처에서?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이게 크니까 그냥 하면 무식하게 하면 0이니까 답이 0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요거를 보면 분자분모를 z로 나누면 1 플러스 r 제곱의 2분의 1승이죠. c가 r보다 무지 크면 좀 밑에 있는 게 굉장히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전개하면 첫 번째 1, 아까 앞에 거랑 상쇄되는 거. 그 다음 양이 있죠. 그 다음 양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x죠. 그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c제곱분의 r제곱 뒤에 있는 건 무시하고 그럼 이게 없어지지만 남는 게 있죠. 그죠? 남는 게 플러스 4 epsilon 0 c제곱 시그마 r제곱 더럽게 복잡하네. 가 아니고 분자분모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 r제곱이 판의 면적이죠. 거기다 시그마 곱해주면 여기는 전체 전하죠. 원판의 전하예요. 나누기 4파이 epsilon 0 c제곱.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죠. 당연하죠. 원판이 있는데 멀리 가면 점으로 보이죠. 그죠?
우리 다른 극한 취할 수 있어요. 다른 극한은 뭐죠? 그럼 C가 라지 R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이건 어떻게 되지? 원판이 무한히 멀리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무한히 멀리 펼쳐져 있는 균일하게 대전된 판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요건 C가 R보다 무지 큰 경우고 C가 R보다 무지 작은 경우는 C가 R보다 무지 작은 거면 이거 0이지 뭐. 무한히 멀리 떨어진 판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쉽게 구했죠. 놀랍게도 거리에 의존하지 않아요. 판에서부터의 거리에 의존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다음과 같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야 할 값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지만 지우개 이게 아닌데 줄어들어 봐. 이거 어떻게 줄이지? 이동? 이 이동이 안 되네. 괜히 크게 만들었네. 이거 어떻게 작게 만들지? 야, 작아져 봐. 이게 휴대전화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안 되네. 뭘로 줄이지?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불행하게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되네. 에스케이프 키를 누르니까 되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 여기 없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해서 포인트 옵션 지우개. 복잡해. 다 지워. 지우면 안 되는데 가 아니고 다 지우고 나면 여기는 이 복잡한 식은 뭐냐?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똑같은 식인데 앞에 있는 거 1인데 이걸로 바꿨네. C가 양수면 1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쓴 건 뭐냐면 G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G가 음수면 전기장이 아래로 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로 향하니까 그때를 C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다 한꺼번에 쓰면 저렇게 묘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전하를 띤 물체가 전기장 안에 있으면 전기적인 힘을 받죠. 전기적인 힘을 받으면 당연히 가속도 운동을 하죠.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큰 두 개는 하나는 밀리컨이 한 실험이에요. 물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먼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에다가 진공인 방에다가 이렇게 상수 혹은 기름을 이렇게 축 뿌렸어요. 쫙 나가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기름방울을 여기서 현미경을 써서 관측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보통 생각해보면 이렇게 쑥 자연낙하 하다가 자연낙하 하겠죠. 자연낙하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쫙 쏘는 순간 우리 마치 유리막대를 문지르는 것처럼 이 안에서 전자가 묻어서 나가거나 더 묻어 들어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 방울들이 약간의 전하를 띄어요. 전하를 띄는데 전하를 띄든 안 띄든 전기장이 없으면 그냥 전기적인 힘 안 받으니까 그냥 쭉 자연낙하하다가 여기 들어올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말씀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이 방향으로
가해주면 지금 전기장이 이 방향이에요. 아, 지우개잖아.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전하를 띈 거는 가속이 돼서 더 빨리 떨어질 거고, 음전하를 띈 거는 전기적인 힘이 전기장의 반대 방향인데 중력이 있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더 천천히 내려오겠죠? 잘 맞으면 거의 정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돼서 그걸 적당히 조절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오일 드롭의 중력과 전기적인 힘이 서로 어떻게 평형을 이루는가 관계를, 물론 실제 수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봤더니 여기 있는 전하는 어떤 양의 정수배로만 있더라. 소위 전하가 양자화된 전자의 전하의 정수배로만 있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죠. 아주 간단한 실험이죠. 이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데이터를 약간 조작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은, 좀 더 정량적인 걸 보면 우리가 뭐 레이저드 프린터도 그렇고 잉크젯 프린터는 더 쉬운데, 우리 보면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쫙 쏴가지고서 종이에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잉크를 스프레이에서 쫙 뽑아내면 전하를 띄게 만들 수 있어요. 전하를 띄게 한 다음에 요 양쪽 판, 아까 균일한 전기장 만드는 장치인데 이렇게 내리면 전기장을 하면 음의 전하를 띄고 MQ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물론 중력은 무시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나와서 종이에 부딪히려면 요 사이에서 여기서는 등속 운동을 하면 요까지 다 거리를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것까지 고민하지 말고 여기 바로 판을 나갈 때를 보면 가속도는 Y방의 가속도는 n분의 F. F가 Q이야. 전기적인 힘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일정한 가속도니까 요 나올 때 L만큼 갔을 때 변이는 처음에 물론 잉크 분자가 V0라는 속도로, Vx라는 속도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2분의 1 AY T제곱 T 이쪽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L은 Vx 곱하기 T. 그래서 여기서 T를 없애면 T 대신에 Vx분의 L을 집어넣으면 Y. 이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요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잉크, 이거 전기장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요거다가 숙제를 낸 게 있는데 이걸 이 아이디어를 써서 숙제는 뭐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 전기 쌍극자가 어떻게 했죠? Q와 마이너스 Q가 있고 사이거리가 D. 그러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 P는 Q 곱하기 한 개의 전하 곱하기 D고 방향은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 전하로. 이게 전기 쌍극자가 다음과 같이 있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과장되게 그랬지만 물 분자처럼 아주 분자 수준 거니까 D가 굉장히 작지만 Q 곱하기 D가 항상 일정한, P가 일정한 전기 쌍극자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 균일한 자기장 안에다 넣으면 이게 질량 중심이야.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건 숙제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받는 힘은 Q 곱하기 2 플러스 전하 있죠. 마이너스 2. 힘이 평형을 이루네.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해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질량 중심에 해당하지 않고 힘이 작용하는 위치가 다르죠. 따라서 토크가 생겨요. 토크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죠. 그렇죠? 토크는 이쪽 방향 이렇게 엄청 돌아가는 걸로 하면 요게 주는 거는 이게 뭐야? 두 개가 질량이
같을 필요가 없나? 여기 어느 게 하나가 x인데 하나가 요게 x, 요게 d-x. 물론 두 개가 질량이 같으면 중심에 있죠. fx sin θ. 이것도 같은 방향이니까 fd-x sin θ. 더하면 x에 대한 의존성은 사라지고 fd sin θ가 나오죠. 그래서 토크를 보면 여기다가 힘은 q 곱하기 2야. 그래서 이게 QED. 근데 Q 곱하기 D는 P야. 그래서 이거를 PE sin θ로 쓸 수 있죠. 어떤 양이 두 개를 곱해서 sin θ를 쓰고 이 양이 다 벡터면 이거 냄새가 나죠. 벡터 프로덕트라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우리 방향까지 잘 쓰면 토크는 P 크로스 E로 쓸 수 있어요. 이건 그러면 P와 E 사이의 각도가 θ라고 하면 크기는 P sin θ 맞죠? 방향은 P, E, sin θ.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냈을 때 이렇게 네 손가락이 돌리는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기쌍극자가 균일한 전기장 안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토크가 발생해요. 돌리려고 하죠. 돌리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세타가 0이면 돌아가지 않고 제일 최대로 토크가 클 때가 언제죠? 90도일 때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이게 알사탕이야. 여러분들 머리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딱 당기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이. 왜? 이게 놓는 순간 머리를 때리면서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히면서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밤을 주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와서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쌍극자 모멘트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토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타까지 이렇게 왔을 때 한 1, 전기장이 한 1. 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게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죠. 전기력은 보존력이에요. R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세타까지 타우 d 세타. 타우가 P2 sin θ야. 여기 부호가 타우 d 세타인데 한 1. 가만히 있어보자. 타우 d 세타. 여기서 부호가 2분의 파이부터 여기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부터 세타? 2분의 파이부터 이게 세타까지 가려면 아니 근데 내가 왜 지금 내가 헷갈리고 있냐면 이걸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늘어나는 방향은 이쪽인데 그럼 타우 d 세타 지금은 세타가 이쪽 방향으로 하니까 세타가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이거를 원래는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한 1이 dw가 토크에다가 마이너스 d 세타. 왜냐하면 세타가 여기서부터 각도를 θ라고 했는데
dθ면 이렇게 하는데 음수로 가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되고 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근데 물론 여기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이무의 기준점 테타 제로로 놓을 수 있죠. 테타 제로 의존성이 있지만 그게 0이 되는 요 점에서 각도에서 0이 되는 점으로 정하면 그 점을 우리 기준점으로 정하면 그게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p 코사인 테타. 또 역시 여기 p 사인 테타로 나오면 벡터 프로덕트로 쓰지만 이것은 많이 봤죠. p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p 닷 2로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p 닷 2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곳이 어딘가? 두 개가 평행할 때죠. 두 개가 평행할 때가 제일 작고, 왜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두 개가 반대일 때. 반대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머리를 놓으면 굉장히 더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음과 같이 우리 전기 쌍극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 쌍극자 모멘트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22장을 다 했고, 우리 이건 지난번에 푼 문제고. 문제가 몇 개 있나? 하나, 둘, 셋, 넷, 네 개? 몇 개 풀어볼까? 하나,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좋아. 이거부터 하나 풀어봅시다. 무한히 긴 도선이에요. 아까는 이렇게도 무한히 길었는데, 그 반을 잘랐어. 무한히 긴 도선을 반을 잘른다는 게 잘 의미가 없죠. 무한한데 어떻게 반으로 잘라? 어쨌든 한쪽 끝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도선에 요 끝에서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라. 이건 좀 곤란한데 이건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좋아. 그러면 이걸 X축, 이걸 Y축으로 잡으면 X만큼 있는 곳에 dx가 있어. 이제는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도선의 수직인 방향이랑 평행한 성분이 둘 다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오, 그래? 좋아. 이건 둘 다 계산하면 되죠. 이걸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용하겠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DEY, DEX.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죠. DEX는 먼저 DE는 크기만 보면 4파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람다 dx. 좋았어. DEX는 4파의 엡실론 0 R 제곱분의 람다 dx. 이게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뭘 곱해줘야 되는 거야? 사인 테타죠. DEY는 마이너스 4파 엡실론 역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R 제곱분의 람다 dx. 이건 뭐야? 코사인 테타죠. 이걸 각각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 계산하면 되죠.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R에 대해서 쓸까? 이거를 보면 dx를 보면 dx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무식하게 써봅시다. EX는 마이너스 4파 엡실론 0 람다 인테그랄 dx R제곱 사인 테타. 사인 테타가 뭐죠? 사인 테타는 R분 X네. 사인 테타는
R3승분의 x네. R3승분의 x니까 R3승은 이거 아까 한 적분이네. 그죠? 아까 한 적분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람다 4파 엡실론 0. 이 아까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었죠? 요거에 x가 얼마부터?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야. 그럼 무한대는 0이고 0일 때는 r이니까 마이너스 4파 엡실론 0 r. 오, 적분시킬 수 있네. 이 y는 마이너스 람다 4파 엡실론 0 인테그랄 dx 코사인 테타는 얼마야? 스몰 r분의 라지 r이네. 아까 이거 계산했는데? 이거 아까 계산했죠? 계산 어디서 했냐면 재활용을 해야지. 다시 할 필요 없잖아. 어디서 했더라? 여기서 했잖아. 이걸 계산했더니 요건데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했더니 얼마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했더니 r분의 1인가? r분의 1이죠? 그죠? 이 앞에 2가 나온 4파이가 2가 된 거는 2배라는 것으로 그런 거고 요거 적분하면 코사인 테타니까 r분의 1 코사인 테타니까 1이네. r분의 1. 다시 돌아가서 r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놀라운 결과를 얻었죠. 무슨 놀라운 결과를 얻었냐? 두 개가 크기가 같아. 그죠? 이 x랑 이 y가 크기가 같죠. 그래서 다 합하면 전체 다 합한 전기장은 이게 45도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서 생기는 전기장은 이거 없고 이게 이쪽 반에서 생기는 전기장은 당연히 뒤집으면 되니까 요거지 뭐. 그죠? 그러면 무한히 펼쳐진 도선에 대한 전기장은 이건 서로 상쇄되고 요거만 남죠. 그러니까 뭐죠? 2y의 2배지. 이때는 무한한 도선인 경우에는 이 y는 위에 거의 2배죠. 아까 우리 계산한 거죠. 아까는 우리 음의 전화로 했기 때문에 부호가 다음과 같이 서로가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 더럽게 복잡한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그리고 그러면 쓰는 동안 내가 잉크색을 바꾸면 되겠네. 오잇, 좋았어. 됐지? 자, 이번에는 요 안에 무한히 큰 판을 양의 전화, 음의 전화로 하면 이제 균일한 전기장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고 쳐. 그럼 요 안에 양성자를 여기다 두면 이쪽으로 밀려나죠. 이걸 두면 여기서 이쪽으로 밀려나죠. 음의 전화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팍 놔요. 같은 순간에. 그럼 이쪽으로 확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갈 때 문제가 뭐야? 이렇게 지나갈 때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두 개를 일직선에서 놓으면은 두 개가 뭐지? 전화가 반대니까 두 개가 달라붙겠지만 수소 원자를 만들지 몰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둘 사이에는 좀 멀리 떨어지지만 어딘가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지 않지만 요걸 지나는 그 점이 판에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질량이 다르잖아. 그럼 요거가 받는 거를 AP, 가속도. 요거는 A 전자라고 하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2분의 1 여기서 간 거리. 여기서 만났다고 하면 그때 간 시간을 AP T제곱.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이거는 요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L 플러스 2분의 1 AE T제곱. A는 음수죠. 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넘기면 T제곱으로 하면 2분의 AP 마이너스 AE는 L이야. 그러니까 T제곱은 2L AP AE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두 좌표가 같을 때 시간이 그거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요 거리 요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거리가 x라고 하면 2분의 1 AP t제곱가 돼서 L AP 마이너스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잖아. 근데 AP는 우리가 도입한 거니까 AP가 얼마죠? AP는 MP분의 힘이잖아. 전하 곱하기 전기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AE는 M2분의 아까 음수라 그랬죠? 마이너스 2. 이걸 집어넣으면 2 오버 MP 2 오버 MP 플러스 2 ME 다음과 같이 주어져. 그럼 2를 전부 다 없애고 분자분모에 ME, MP를 곱하면 L, ME, MP 플러스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어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분자분모에서 전기장이 사라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장의 크기에 상관없이 둘이서 만나는 위치는 똑같아요. 전기장이 얼마나 세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고. 요거는 숙제로 낼까?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보다 요거를 할까? 사중극자를 할까? 우리 이중극자에 의한 전기쌍극자에 대한 전기장을 봤죠. 근데 이거는 전하가 뭐라?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Q네.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될까? 멀리서 보면 전하가 0이죠. 전체 전하가 0이죠. 멀리서 보면 점전하처럼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점전하가 이렇게 4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라? 쌍극자. 요 쌍극자 2개 있는 거네. 쌍극자 2개가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전하의 합이 0,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 인 다음과 같은 전하 분포를 가지는 걸 우리가 전기 사중극자. 사중극자니까 또 이제 영어로 써줘야지. 사중이 쿼드니까 쿼드루폴
일렉트릭 쿼드루플 모먼트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하더라? 어떻게 계산하더라?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하면 되잖아. 요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EZ가 우리 지난번에 본 거를 보면 E가 QD 2파이 엡실론 0 여기 뭔 거래요? G라고 하면 G의 삼승이었죠. 삼승이었는데 이건 G가 여기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여기는 이게 2분의 D잖아. G 마이너스 2분의 D의 삼승이지. 이게 오른쪽으로 되는 거. 왜냐하면 전기 쌍극자 방향이죠. 요거는 그거에서 마이너스 QD 2파 엡실론 0 G 플러스 D 삼승이야. 근데 보면 G가 D보다 훨씬 크다고 해서 뒤에 있는 양을 그냥 무시하면 0이죠. 서로 상쇄되죠. 0이 아닌 항을 구해야 되죠. 역시 여기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되니까 요거를 C 3승 1 이게 2지. 1 마이너스 2배 CD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는 D가 C보다 무지 작을 때 C의 3승분의 1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G분의 3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그래서 E는 QD 2파이 엡실론 0 C 3승을 끄집어내면 1 플러스 2G분의 3D에서 1 마이너스 2G분의 3D 없어지고 당연히 아까 우리 없어지는 거 봤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답을 봐야 되는데 답이 Q3 3이 아니지 3이지 3QD 제곱 2가 없어지고 2파이 2파이 엡실론 제로의 G의 4승? G의 4승? 그러니까 이걸 4파 엡실론 0 C 4승으로 쓰면 Q D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봤더니 전기장을 구하는 게 전하의 분포에 따라서 더럽죠. 지저분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장을 구하는 거 말고 대칭성이 많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쌈박하게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이 어떤 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